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60세가 넘으신 분들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견과류가 오히려 여러분의 신장을 망가뜨리고 기억력을 갉아먹을 수 있다는 충격적인 진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매일 아침 견과류 한 줌씩 드시고 계신가요? 건강검진에서 신장 수치가 조금 안 좋게 나왔는데도 견과류는 몸에 좋으니까 계속 드셔도 된다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의 신장과 뇌를 지킬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일 수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약이 되던 음식도 나이가 들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견과류는 그 경계가 매우 분명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어떤 견과류를 당장 멈춰야 하는지, 반대로 어떤 견과류를 드셔야 하는지 명확하게 구분하실 수 있을 겁니다. 40분이 조금 길게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이 시간이 여러분의 앞으로 10년, 20년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집중해서 함께 보시죠. 먼저 여러분의 신장 상태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 증상 중 3가지 이상 해당된다면 신장 기능이 이미 떨어지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첫째,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얼굴이나 발목이 자주 붓습니다. 둘째, 소변 색깔이 전보다 진하거나 거품이 많이 생깁니다. 셋째, 계단을 오를 때 예전보다 숨이 많이 찹니다. 넷째, 밤에 소변을 보러 화장실에 2번 이상 일어납니다. 다섯째, 입맛이 없고 음식이 평소보다 짜게 느껴집니다. 여섯째, 피부가 건조하고 가려움증이 자주 생깁니다. 일곱째, 이유 없이 피로감이 지속되고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이 중에서 3가지 이상 해당되신다면 반드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을 주의 깊게 들으셔야 합니다. 신장은 한번 나빠지면 되돌리기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초기에는 식습관만 바꿔도 충분히 지킬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의 신장은 하루에 약 180리터의 혈액을 걸러내는 정화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60세가 넘어가면 이 여과 능력이 해마다 약 1%씩 떨어집니다. 70세가 되면 이미 젊었을 때보다 10% 이상 기능이 감소한 상태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기능이 떨어진 신장에 특정 성분이 과도하게 들어오면 감당하지 못하고 망가진다는 겁니다. 특히 견과류에 들어있는 옥살산, 칼륨, 인 같은 성분들이 그렇습니다. 젊었을 때는 신장이 이런 성분들을 문제없이 처리했지만 나이가 들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더 무서운 것은 신장이 망가지면 뇌도 함께 망가진다는 사실입니다. 신장에서 걸러지지 못한 독소들이 혈액을 타고 뇌로 올라가 뇌세포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만성 신부전 환자들 중 상당수가 치매나 인지 기능 저하를 함께 겪는 겁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60세 이후 절대 드시면 안 되는 위험한 견과류 6가지를 하나씩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지금 집에 있는 견과류가 있다면 확인하시면서 들어보세요. 첫 번째, 해바라기 씨입니다. 고소한 맛 때문에 간식으로 자주 드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60세가 넘었다면 당장 멈추셔야 합니다. 해바라기 씨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옥살산입니다. 옥살산은 체내에서 칼슘과 만나면 결정을 만듭니다. 이 결정이 바로 신장 결석입니다. 신장 결석이 생기면 극심한 통증은 물론이고 신장 기능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더 무서운 것은 옥살산이 혈액을 타고 돌아다니면서 혈관 벽에 쌓인다는 겁니다. 이렇게 쌓인 옥살산은 혈관을 딱딱하게 만들어 뇌로 가는 혈류를 방해합니다. 결국 뇌세포가 산소 부족으로 죽어가면서 기억력이 떨어지고 치매 위험이 높아집니다. 실제로 한 연구 결과를 보면 만성 신장 질환자가 해바라기 씨를 꾸준히 섭취했을 때
신장 결석 발생률이 3배 이상 높아졌습니다. 특히 이미 신장 수치가 좋지 않으신 분들은 해바라기 씨를 완전히 끊으셔야 합니다. 한 줌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생각이 여러분의 신장을 망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호박씨입니다. 전립선 건강에 좋다고 해서 남성 어르신들이 특히 많이 드시는데요. 이것도 매우 위험합니다. 호박씨의 문제는 칼륨과 인 함량이 지나치게 높다는 겁니다. 칼륨 100g당 약 800mg, 인도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정상적인 신장은 과도한 칼륨을 소변으로 배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능이 떨어진 신장은 칼륨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혈중 칼륨 농도가 높아지는 고칼륨 혈증이 생깁니다. 고칼륨 혈증은 부정맥을 일으켜 심장 박동을 불규칙하게 만들고 심하면 심장 마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장이 인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면 혈액 속 인 농도가 높아집니다. 이렇게 높아진 인은 뼈에서 칼슘을 빼앗아 골다공증을 유발하고 혈관 벽에 칼슘을 쌓아 혈관을 돌처럼 굳게 만듭니다. 이것을 혈관 석회화라고 합니다. 혈관이 굳으면 뇌졸중과 심근경색 위험이 급격히 높아집니다. 전립선 건강을 챙기려다가 신장과 심장, 뇌를 망칠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에서 신장 수치가 조금이라도 나쁘게 나왔다면 호박씨는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세 번째, 땅콩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땅콩은 견과류가 아니라 콩과 식물이지만 많은 분들이 견과류처럼 드시기 때문에 함께 말씀드립니다. 땅콩의 가장 큰 위험은 아플라톡신이라는 곰팡이 독소입니다. 이 독소는 국제암연구기관이 지정한 1군 발암물질입니다. 땅콩은 보관 환경이 조금만 나쁘면 곰팡이가 쉽게 핍니다. 특히 습도가 높은 여름철에는 더 위험합니다. 문제는 이 곰팡이가 육안으로는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이미 독소가 생성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아플라톡신은 간을 직접 공격해서 간암을 일으킵니다. 또한 신장에 급성염증을 유발해서 신장 기능을 급격히 떨어뜨립니다. 60대 이후에는 면역력이 떨어져서 이런 독소에 대한 방어 능력이 약해집니다. 젊었을 때는 몸이 어느 정도 이겨냈지만 나이가 들면 소량의 독소도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특히 시장이나 마트에서 파는 볶은 땅콩은 언제 볶았는지, 어떻게 보관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집에서도 땅콩을 오래 보관하셨다면 아까워도 버리시는 게 좋습니다. 땅콩 한 봉지 값이 아까워서 신장과 간을 망치면 안 됩니다. 네 번째, 캐슈넛입니다. 부드러워서 이가 안 좋으신 어르신들이 특히 좋아하시는데요. 이것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캐슈넛의 문제는 탄수화물 함량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견과류 중에서 당질 함량이 가장 높은 축에 속합니다. 탄수화물을 섭취하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이것을 혈당 스파이크라고 합니다. 혈당 스파이크가 반복되면 혈관 내벽이 손상됩니다. 특히 신장의 미세혈관은 매우 얇고 섬세해서 혈당 변화에 민감합니다. 고혈당 상태가 지속되면 신장의 사구체라는 역과 장치가 망가집니다. 또한 높은 혈당은 뇌혈관도 손상시킵니다. 뇌로 가는 산소와 영양분 공급이 줄어들면서 뇌세포가 서서히 죽어갑니다. 이것이 혈관성 치매의 시작입니다. 당뇨병 환자가 치매에 걸릴 확률이 일반인보다 2배 이상 높은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캐슈넛은 한 번에 56알만 먹어도 밥 한 공기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탄수화물을 섭취하게 됩니다. 부드럽다고 무심코 먹다 보면 어느새 혈당이 치솟아 있습니다. 이미 당뇨나 당뇨 전 단계이신 분들은 캐슈넛을 완전히 끊으시는 게 좋습니다.
5번째, 마카다미아입니다. 견과류의 황제라고 불릴 만큼 고급스럽고 맛있지만 60대에게는 부담스러운 황제입니다. 마카다미아의 문제는 지방 함량이 지나치게 높다는 겁니다. 전체의 75% 이상이 지방입니다. 견과류 중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젊었을 때는 이런 지방을 대사 시스템이 잘 처리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신진대사가 느려집니다. 특히 간과 췌장의 기능이 떨어지면서 지방을 분해하는 능력이 약해집니다. 소화되지 못한 지방은 혈액을 끈적하게 만들고 혈관 벽에 쌓입니다. 끈적한 혈액은 신장의 미세혈관을 막습니다. 신장은 1분에 약 1리터의 혈액을 걸러내야 하는데 혈액이 끈적하면 여과 속도가 느려지고 효율이 떨어집니다. 결국 신장에 과부하가 걸려 기능이 급격히 저하됩니다. 또한 과도한 지방 섭취는 전신염증을 유발합니다. 만성염증은 뇌 건강에 최대적입니다. 염증 물질이 뇌로 올라가면 뇌세포를 공격해서 인지 기능을 떨어뜨립니다. 마카다미아 몇 알이 맛있다고 자꾸 드시다 보면 신장과 뇌가 동시에 망가질 수 있습니다. 6번째, 피칸입니다. 호두와 비슷하게 생겨서 호두의 친척쯤으로 생각하시는데 성분은 완전히 다릅니다. 피칸도 마카다미아처럼 지방 함량이 매우 높습니다. 게다가 칼로리도 견과류 중 최상위권입니다. 피칸의 또 다른 문제는 산패가 빠르다는 겁니다. 지방 함량이 높은 견과류는 공기와 접촉하면 쉽게 산화됩니다. 산화된 지방은 트랜스 지방으로 변하면서 독성을 띱니다. 이 독성 물질은 간과 신장에 직접적인 손상을 줍니다. 특히 마트에서 파는 가공된 피칸은 더 위험합니다. 설탕이나 소금으로 코팅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은 신장의 이중 타격입니다. 높은 지방에 설탕과 소금까지 더해지면 신장이 감당할 수 없습니다. 혈압이 오르고 부종이 생기며 신장 기능이 빠르게 나빠집니다. 여기까지 60세 이후 절대 드시면 안 되는 위험한 견과류 6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해바라기씨, 호박씨, 땅콩, 캐슈넛, 마카다미아, 피칸. 이 6가지는 지금 당장 식단에서 빼셔야 합니다. 집에 있다면 과감하게 버리세요. 아까운 마음은 이해하지만 여러분의 신장과 뇌는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견과류를 아예 먹지 말아야 할까요? 아닙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5가지 견과류는 오히려 60대 이후 신장과 뇌를 지켜주는 보약이 됩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적당량만 드신다면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강력한 무기가 될 겁니다. 첫 번째 구원자 견과류는 브라질너트입니다. 생소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이것은 정말 기적 같은 견과류입니다. 브라질너트의 핵심은 셀레늄입니다. 셀레늄은 강력한 항산화 미네랄로 우리 몸의 세포가 산화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신장 세포는 하루 종일 독소를 걸러내면서 엄청난 산화 스트레스에 노출됩니다. 이 스트레스가 쌓이면 신장 세포가 망가집니다. 셀레늄은 이 산화 스트레스를 중화시켜서 신장 세포를 보호합니다. 또한 셀레늄은 뇌세포의 노화도 억제합니다. 치매를 유발하는 산화 물질을 제거해서 뇌를 젊게 유지시켜줍니다. 놀라운 것은 브라질너트 단 한 알에 하루 권장량의 약 200%에 달하는 셀레늄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에 딱 한 알이면 충분합니다. 오히려 너무 많이 먹으면 셀레늄 과다로 부작용이 생길 수 있으니 반드시 하루 한 알만 드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물 한 잔과 함께 브라질너트 한 알을 드시면 하루 종일 여러분의 신장과 뇌를 지켜줍니다. 두 번째는 호두입니다. 호두는 모양부터 뇌를 닮았습니다.
실제로도 뇌 건강에 최고의 견과류입니다. 호두의 핵심은 식물성 오메가3 지방산입니다. 오메가3는 혈관의 염증을 줄이고 혈액을 맑게 만듭니다. 신장으로 들어가는 혈관이 깨끗해야 신장이 제 기능을 합니다. 혈관에 염증이 생기고 찌꺼기가 쌓이면 신장으로 가는 혈류량이 줄어듭니다. 호두의 오메가3는 이런 염증을 줄이고 혈관을 청소해서 신장으로 가는 혈액의 흐름을 원활하게 만들어줍니다. 또한 오메가3는 뇌신경 세포의 막을 구성하는 핵심 성분입니다. 나이가 들면 뇌신경 세포막이 딱딱해지면서 신경 전달이 느려집니다. 이것이 기억력 저하와 인지 기능 저하의 원인입니다. 호두의 오메가3는 뇌신경 세포막을 부드럽고 유연하게 유지시켜서 신경 전달을 원활하게 만듭니다. 연구 결과를 보면 하루에 호두 6알 정도를 꾸준히 먹은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인지 기능 테스트에서 훨씬 좋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치매 발병률도 30% 이상 낮았습니다. 호두는 하루 6알에서 8알 정도가 적당합니다. 간식으로 드시거나 아침 식사에 요거트에 섞어 드시면 좋습니다. 세 번째는 아몬드입니다. 아몬드는 견과류 중에서 섬유질이 가장 풍부합니다. 섬유질은 단순히 장 건강에만 좋은 게 아닙니다. 혈당 조절에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식사 후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는 것을 섬유질이 막아줍니다. 아몬드의 섬유질은 위장에서 음식물과 섞여 젤 형태를 만듭니다. 이 젤이 당분의 흡수 속도를 늦춰서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게 만듭니다.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면 신장의 미세혈관이 손상받지 않습니다. 또한 췌장에서 인슐린을 분비하는 부담도 줄어듭니다. 아몬드에는 좋은 불포화 지방산도 풍부합니다. 이 지방산은 뇌세포막을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또한 비타민 E가 풍부해서 뇌세포의 산화를 막아줍니다. 비타민 E는 강력한 항산화제로 특히 지방으로 이루어진 뇌세포를 보호하는 데 탁월합니다. 아몬드는 하루 10알에서 15알 정도가 적당합니다. 단 반드시 생아몬드나 무염볶음 아몬드를 드셔야 합니다. 시판되는 허니 아몬드나 소금에 절인 아몬드는 설탕과 소금이 과다해서 오히려 해롭습니다. 간식으로 드시거나 샐러드에 섞어 드시면 좋습니다. 네 번째는 피스타치오입니다. 피스타치오의 숨겨진 능력은 바로 수면 개선입니다. 피스타치오에는 천연 멜라토닌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멜라토닌은 우리 몸의 수면 호르몬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멜라토닌 분비가 줄어들어 잠을 잘 못 주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잠을 잘 자는 것이 왜 신장과 뇌 건강에 중요할까요? 우리 몸은 잠을 자는 동안 회복됩니다. 특히 깊은 잠을 잘 때 뇌에서는 청소 작업이 일어납니다. 뇌척수액이 순환하면서 낮 동안 쌓인 독소를 씻어냅니다. 이 독소 중에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물질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알츠하이머 치매의 주범입니다. 잠을 못 자면 이 독소가 뇌에 계속 쌓입니다. 독소가 쌓이면 뇌세포가 죽고 치매가 시작됩니다. 또한 신장도 수면 중에 회복됩니다. 깊은 잠을 자야 신장 세포가 재생되고 손상된 부분이 치유됩니다. 잠을 못 자면 신장 기능도 점점 떨어집니다. 피스타치오는 저녁 식사 후 23시간 뒤에 10알 정도 드시면 좋습니다. 자기 12시간 전에 드시면 멜라토닌이 분비되어 숙면을 도와줍니다. 단 소금에 절인 피스타치오는 피하세요. 소금이 많으면 오히려 신장에 부담을 줍니다. 껍질째 판매되는 무염 피스타치오를 선택하세요. 다섯 번째는 잣입니다. 우리에게 친숙한 잣도 훌륭한 구원자 견과류입니다. 잣의 특별한 점은 피놀렌산이라는 성분입니다.
이 성분은 식욕을 조절하는 호르몬 분비를 촉진합니다. 과식을 방지해서 체중 관리에 도움을 줍니다. 체중 관리가 왜 신장에 중요할까요? 비만은 신장 질환의 주요 원인입니다. 체중이 늘면 신장이 처리해야 할 혈액량도 늘어납니다. 신장에 과부하가 걸려 기능이 떨어집니다. 또한 비만은 고혈압과 당뇨를 유발하는데 이 둘은 모두 신장을 망가뜨리는 대표적인 질환입니다. 잣에는 아연과 마그네슘도 풍부합니다. 아연은 면역 기능을 강화해서 신장과 뇌의 염증을 줄여줍니다. 마그네슘은 혈압을 안정시켜서 신장을 보호합니다. 또한 마그네슘은 신경 전달에도 중요한 역할을 해서 뇌 건강에도 좋습니다. 잣은 하루 한 큰술 정도가 적당합니다. 샐러드에 뿌려 드시거나 나물 무칠 때 넣어 드시면 좋습니다. 잣죽을 끓여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소화도 잘 되고 영양 흡수도 좋습니다. 여기까지 신장과 뇌를 살리는 5가지 구원자 견과류를 말씀드렸습니다. 브라질 너트, 호두, 아몬드, 피스타치오, 잣. 이 5가지는 적절한 양을 올바른 방법으로 드신다면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주는 강력한 보약이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견과류라도 잘못 먹으면 독이 됩니다. 지금부터 견과류를 안전하게 먹는 황금 원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원칙만 잘 지키셔도 견과류로 인한 부작용은 충분히 피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원칙, 하루 총량을 지키세요. 아무리 좋은 견과류라도 과하면 독입니다. 60대 이후에는 하루 견과류 총 섭취량을 손바닥 한 움큼 이내로 제한하셔야 합니다. 이것을 그램으로 환산하면 대략 25g에서 30g 정도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브라질 너트 1알, 호두 6알, 아몬드 10알, 이 정도면 하루 권장량입니다. 여기에 피스타치오나 잣을 추가로 드신다면 다른 견과류 양을 줄이셔야 합니다. 여러 종류를 조금씩 드시는 것보다 한두 가지를 정해서 꾸준히 드시는 게 더 좋습니다. 두 번째 원칙, 시간대를 지키세요. 견과류는 언제 먹느냐도 중요합니다. 가장 좋은 시간은 아침 식사 후입니다. 아침에 먹으면 하루 종일 에너지로 사용할 수 있고 신장이 낮 동안 충분히 대사할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저녁 늦게 먹는 것은 피하세요. 특히 자기 직전에 견과류를 먹으면 소화가 안 되고 신장에 부담을 줍니다. 피스타치오처럼 수면에 도움이 되는 것도 자기 이 시간 전까지만 드세요. 너무 늦게 먹으면 오히려 속이 더부룩해서 잠을 못 잘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원칙, 물과 함께 드세요. 견과류를 먹을 때는 반드시 충분한 물을 함께 마셔야 합니다. 견과류의 섬유질과 지방을 제대로 소화하려면 수분이 필요합니다. 또한 물을 마시면 신장이 노폐물을 배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견과류 한 줌을 먹었다면 물을 최소 200ml 이상 마시세요. 한 컵 정도입니다. 단 식사 중에 물을 너무 많이 마시면 소화액이 희석되어 소화에 방해가 될 수 있으니 식사 30분 전이나 1시간 후에 마시는 게 좋습니다. 네 번째 원칙, 공복에 먹지 마세요. 견과류는 지방 함량이 높아서 공복에 먹으면 위에 부담을 줍니다. 특히 위염이나 역류성 식도염이 있으신 분들은 공복에 견과류를 먹으면 증상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식사 후 간식으로 드세요. 아침 식사를 하신 후 30분에서 1시간 사이에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미 위에 음식물이 있어서 견과류가 부담 없이 소화되고 영양소 흡수도 더 효율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다섯 번째 원칙, 씹어서 천천히 드세요. 견과류는 단단해서 잘 씹어야 합니다. 제대로 씹지 않고 삼키면 소화가 안 되고 영양소 흡수도 떨어집니다. 또한 큰 덩어리가 장을 자극해서
복통이나 설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한 알을 입에 넣으면 최소 20번 이상 씹으세요. 완전히 부드러워질 때까지 씹어야 합니다. 이가 안 좋으신 분들은 견과류를 잘게 부수거나 갈아서 드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요거트나 죽에 섞어 드시면 씹는 부담도 줄고 소화도 잘 됩니다. 6번째 원칙, 보관을 철저히 하세요. 견과류는 지방 함량이 높아서 쉽게 산패됩니다. 산패된 견과류는 독성을 띠어 간과 신장에 해롭습니다. 보관 방법을 잘못하면 아무리 좋은 견과류도 독이 됩니다. 견과류는 밀폐 용기에 담아 냉장 보관하세요. 공기와 접촉을 최소화해야 산화를 막을 수 있습니다. 한 번에 너무 많이 사지 마시고 일주일 정도 먹을 양만 소포장해서 보관하세요. 냉동실에 보관하면 더 오래 신선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먹기 전에는 반드시 냄새를 맡아보세요. 시큼하거나 쿰쿰한 냄새가 나면 산패된 겁니다. 아까워도 버리셔야 합니다. 맛을 봤을 때 쓴맛이 나거나 텁텁한 느낌이 들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우면 먹지 마세요. 7번째 원칙, 가공 제품을 피하세요. 시판되는 견과류 제품 중에는 설탕, 소금, 기름으로 코팅된 것들이 많습니다. 허니, 아몬드, 땅콩 조림, 카라멜 호두 같은 것들입니다. 이런 제품들은 견과류의 이점은 줄이고 해로운 성분만 더한 겁니다. 설탕은 혈당을 급격히 올려 신장을 손상시킵니다. 소금은 혈압을 올리고 신장에 부담을 줍니다. 튀기거나 볶을 때 사용한 기름은 트랜스 지방으로 변의 혈관을 막습니다. 반드시 생견과류나 무염볶음 견과류를 선택하세요. 8번째 원칙, 약과의 상호작용을 확인하세요. 혈압약이나 혈당 강화제를 복용하시는 분들은 견과류가 약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호두나 아몬드는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있어서 혈압약과 함께 먹으면 혈압이 너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혈액 응고를 억제하는 약을 드시는 분들은 비타민 E가 풍부한 견과류를 조심해야 합니다. 비타민 E도 혈액을 묽게 만드는 효과가 있어서 출혈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약을 복용 중이시라면 담당 의사나 약사와 상담 후 견과류를 드세요. 9번째 원칙, 알레르기를 확인하세요. 견과류 알레르기는 생명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처음 먹어보는 견과류는 소량만 먹어보고 반응을 확인하세요. 입술이 붓거나 목이 가렵거나 두드러기가 나면 즉시 중단하고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이미 다른 음식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은 견과류 알레르기 발생 위험이 더 높습니다. 천식이나 아토피가 있으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심스러우면 알레르기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10번째 원칙,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으세요. 견과류를 드시면서 3개월에 한 번씩은 혈액 검사로 신장 기능을 확인하세요. 크레아티닌 수치와 사구체 여과율을 체크하면 신장 상태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수치가 나빠졌다면 견과류 종류나 양을 조절해야 합니다. 의사와 상담해서 자신에게 맞는 섭취 계획을 세우세요. 건강검진 결과를 기록해두면 변화 추이를 파악하기 쉽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원칙을 말씀드립니다. 바로 자신의 몸 상태를 관찰하는 겁니다. 견과류를 먹고 나서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부종이 생기거나 소변 색깔이 변하거나 피로감이 심해지면 즉시 중단하고 병원에 가세요. 우리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지 마세요. 건강 정보는 참고 사항일 뿐, 최종 판단은 여러분 자신의 몸이 내려줍니다. 다른 사람에게 좋다고 해서 무조건 여러분에게도 좋은 건 아닙니다. 지금까지 60세 이후 견과류 섭취에 대한 모든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위험한 견과류 6가지는 완전히 끊으시고 좋은 견과류 5가지를 올바른 방법으로 드세요. 황금 원칙 10가지만 잘 지키신다면 견과류가 여러분의 신장과 뇌를 지켜주는 든든한 파수꾼이 될 겁니다. 무심코 먹던 간식 하나를 바꾸는 작은 실천이 10년 후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맑은 정신으로 사랑하는 가족과 시간을 보내고 건강한 몸으로 하고 싶은 일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그 시작이 바로 오늘, 지금 이 순간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여러분의 소중한 분들과 꼭 공유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건강 정보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나눠주시면 다른 분들께도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게 오래오래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